사회에서 단절된 노인이 자택에서 나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노인대국 일본에선 큰 사회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사망 이후 이틀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사망자는 연간 3만 명.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고독사 원인의 65%는 질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급증하는 고독사는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독사 관련 중개업자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국토교통성은 타살이나 자살, 고독사 등이 발생한 집을 사고 팔 경우 중개업자가 3년간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고독사가 발생한 이른바 사고 물건은 세입자나 매수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와 매매가를 많이 깎아주지 않으면 상당 기간 공실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공인중개사법상 집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주인이 쉬쉬하며 부동산에 알려주지 않거나 부동산 중개인 중 일부는 알면서도 모른 척 일단 계약을 진행시켜 중간에 수수료만 챙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서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는 사람이 죽었던 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노후에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집과 집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집을 볼 때 사람이 죽었던 흔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냄새인데요. 어떤 집주인은 집에서 사고가 나면 다음 세입자를 위해 모두 철거하고 바닥부터 장판, 벽지 등 모두 싹 교체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일부 집주인들은 대충 청소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부만 교체 또는 청소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흔적을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냄새인데요. 장마철이 되면 비가 한 달 이상 내리다 보니 습한 경우도 많고 겨울이 되면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는데 이때는 또 집이 굉장히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멘트 안에 숨어있던 냄새들이 100%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장판만 새로 깔았다고 해서 그 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집을 보러 갔는데 꿉꿉한 냄새나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보러 가게 되면 물이 잘 나오는지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냄새는 큰 의심 없이 그저 집이 비어 있어서 나는 냄새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시체가 썩은 냄새는 처음 맡아도 뭔가 시체 썩은 냄새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알 만큼 지독하고 고약한 냄새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시골을 지나갈 때 나는 강력하고 센 소똥 냄새 같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김치와 정육이 같이 부패한 냄새 같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틈이나 미닫이문 있는 쪽에서만 유난히 냄새가 심하게 난다던가 화장실 문틀, 벽 사이 이런 쪽이나 싱크대 밑에서 유난히 냄새가 난다면 그 집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작은 틈들에서 청소 작업이 다 안 끝났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가 흘러서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벌레입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안에 통통한 파리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이 살았던 집에 파리 한두 마리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파리가 아닙니다. 구더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뚱뚱한 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잘 날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데요. 혹시 집안에 이런 통통한 파리가 한두 마리 있고 또 냄새도 좀 이상한 것 같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계약을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사를 할 때 무조건 걸러야 하는 집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에게 임대를 해줬던 집입니다. 외국인이라고 다 집을 엉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에게 임대해줬던 집은 많이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또한 모두의 경우는 아니지만 집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나 집에 찝찝한 문제가 생긴 경우 다음 세입자로 한국인이 들어오면 동네 주민들을 통해 귀동냥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람들을 몇 년 살게 한 후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사고가 잊혀질 때쯤 한국인 세입자를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동네 시세에 비해 전세가나 매매가가 많이 저렴한 집입니다. 동네 시세에 비해 많이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았다는 것은 집주인이 빨리 처분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겠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집주인의 사정상 사업자금이나 급한 목돈이 필요해서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매도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이런 이유만으로 올라온 급매물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기회이지만 이런 이유가 아닌 복잡한 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특히 집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비용을 들여 수리가 가능한 하자라면 모르지만 애초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집이라면 단순한 리모델링 이상의 공사를 진행해야 하거나 혹은 그것조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를 급매로 저렴하게 매수한 후 고쳐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설사 별다른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입지적으로 좋지 않다거나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라면 싸게 사들이더라도 결국 나중에 처분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거나 병원 및 편의시설의 부재, 기피시설 등의 이유로 일정 선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집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가급적 애초에 피하는 것이 좋으며 거래를 하게 된다면 큰돈이 오고 가는 것이니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파악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입니다. 인구 감소로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빈집들이 넘쳐난다는 뉴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이처럼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계약하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집의 경우 곰팡이와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집을 확인하셔야 하며 1년 이상 집이 비어 있었다면 하나하나 다 켜보고 운행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도도 틀어놔보고 전기 콘센트도 확인하시고 특히 보일러, 온수 확인은 필수입니다. 잠시 집이 비어 있었던 것은 이사 문제나 상황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집이 비어 있었다는 얘기는 집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집의 경우 사람이 실제 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하시기 전 왜 오랫동안 이 집이 비어 있었던 것인지 한 번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집을 구하실 때는 누수와 곰팡이 확인부터 수압이 낮지는 않은지 외풍이 심한지 등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앞서 소개해드린 세 가지의 경우는 일반적인 집보다는 알아보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 집의 바탕인 터를 올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사를 할 때 무조건 걸러야 하는 집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굴곡진 땅을 메워서 집을 지은 경우입니다. 즉 땅이 평면으로 된 곳이 아니라 굴곡진 땅을 평지로 다듬어서 집을 지은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까운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들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는 굴곡진 땅을 다듬어서 집을 지었다고 하며 이것은 풍수지리에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아예 터가 아닌 곳을 다듬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도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기기 쉬운 대표적인 나쁜 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산을 깎아서 넓게 대지를 만들어서 집을 지은 경우입니다. 산을 절개하고 그곳에 집을 짓게 되면 땅에서 좋은 기운이 나올 수 있음에도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채로 분출되면 충살이 되어 악한 기운이 나와 없던 병도 생기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묘를 썼던 자리를 닦아서 집을 지은 경우입니다. 즉 오래된 형태가 있는 묘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곳을 싹 파낸 후 집을 짓는 경우 묘를 썼던 자리에는 영혼이 남아있어 일부가 아직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집터도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노후에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집과 집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곳에는 항상 교통사고가 나고 익사사고가 나는 곳에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당한 영혼이 다른 사람을 대신 희생시켜야 그 자리를 떠난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린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과 집터는 잘 알아두셨다가 나와 내 자녀들, 내 주변 지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